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중국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유럽이사회 의장이 시진핑과 만납니다. 우크라이나, 타이완, 남진아의 문제도 다루지만 중국 유럽연합 간 핵심 사안은 역시 경제입니다. 유럽연합은 무역 불균형의 시정을 중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간 유럽연합은 대중무역에서 4천억 유로의 적자를 봤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은 중국과 유럽연합은 파트너이며 서로 적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의 이익이 관계 상충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표면적으로 티격태격하는 사이 유럽이 중국과 가까워지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중국 투자나 R&D를 늘리고 있습니다. 탈산업화되고 있는 독일의 절박함이 상당합니다. 독일 기업의 34%는 해외 이전을 가속화한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디자인 부문 일부를 상하이로 이전했습니다.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독일 기업의 42%는 R&D를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독일의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독일의 5개 전기차 브랜드가 작년 중국에서 2,000건의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중국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반대 조사권과 서플라이 체인의 위험 제거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유럽 측은 그동안 문제 삼았던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도 별 문제될 게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조사기관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상하이 폭스바겐 공장 근로자 19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강제노동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40차례 방문 조사 결과 근로자 임금이 평균 수준 이상이었으며 노동 강도도 결코 높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도 중국과 대립할 때만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속으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도 크게 늘었는데 이는 가격을 크게 내린 중국제 테슬라 모델 Y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정말 대체하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기차가 붐이기는 합니다. 중국에 투자한 합자 자동차 기업들은 내연기관 자동차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 브랜드는 나가떨어지고 중국 자주 브랜드의 마켓시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합자 브랜드의 비중은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토요타, 혼다 같은 일본 브랜드도 죽을 쓰고 있습니다. 광저우 혼다의 경우 지난해 대비 판매량이 18.5% 줄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안 팔렸기 때문인데 직원 900명의 감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텐진의 이치 토요타는 작년 대비 판매량이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토요타는 중국 시장에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인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부문에서 기선을 잡았고 다음 단계는 스마트 전기차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차의 저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를 화웨이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전기차 브랜드가 화웨이의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습니다. 자동차 시장 분석업체 카날리스는 2023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540만 대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전기차의 비중이 40%라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러우 전쟁을 이유로 13개 중국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비싸진 에너지로 유럽이 탈산업하면서 중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424만 대로 전년 대비 58%나 늘어나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러시아 수출의 경우 2023년 10월까지 73만 6천 대를 수출해 489%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중국이 다 주워 먹었습니다. 러시아 토종 브랜드와 중국 합작 브랜드가 90%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멕시코에도 33만 4천 대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수출을 이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체리와 BYD입니다.
이 가운데 체리는 저렴한 내연기관차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마티즈 짝퉁을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동남아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중국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선전의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출발한 BYD는 이미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의 최강자가 됐습니다. 배터리 전문 제조업체 CATL과 전기차 업체 BYD의 기세는 엄청납니다. CATL은 배터리 보증 10년이란 파격적인 판매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BYD는 지난해만 93.6% 성장해 685만 8천 대를 팔아 세계 전기차 시장의 62.8%를 장악했습니다. 칠레에서는 판매되는 신차 석 대 가운데 한 대가 중국차입니다. 올해 독일 뮌헨의 모터쇼에서도 가장 관심을 끈 것은 BYD를 포함한 중국 브랜드였습니다. BYD는 수출이 너무나도 잘 돼 차량 7,000대를 운반할 수 있는 컨테이너선 함대까지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6척에서 8척까지 고려 중입니다. BYD는 이미 50억 위엔짜리 자동차 컨테이너선 탐험가 1호의 시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영 선박 집단사나 광저우 조선소의 길이 199m, 폭 38m의 LNG, 디젤 연료로 움직이는 대형 자동차 컨테이너선도 발주했습니다. 난닝구 상표를 연상시키는 BYD가 배터리에서 시작해 자동차 왕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맨날 짝퉁만 만든다고 비웃을 일이 아닙니다. 손자병법의 경적 필패, 적을 가볍게 보면 반드시 패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중국 자동차 산업의 쾌속 발전은 모두 러우 전쟁에서 비롯된 나비 효과입니다. 미국이 유럽의 자동차 산업을 망가뜨린 결과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